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자, HLB가 12년 동안 이제 신약 개발을 해왔는데요. 이제 글로벌 이제 제약사 도약에 준하는 어떤 단계에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중에는 이제 미국 선물 지수 흐름이 좀 중요하죠. 오늘 뭐 옵션 만기일이고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이제 7월달 이제 CPI가 절대적인 이제 수치는 그렇게 이제 뭐 낮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피크아웃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스닥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국내 흐름들도 지금 이제 오전장의 흐름은 나쁘지 않죠. 지금 선물 흐름도 나스닥 선물이 한 0.43 정도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들 한번 이제 살펴보면, 상승 종목 수가 이제 하락 종목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일단 많은 상태에서 어제하고는 다른 수급이죠. 외국 기관들이 일단은 매수, 연기금을 좀 많이 사고, 선물도 이제 어제하고 좀 다른 모습으로 하루하루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개인들은 오늘 좀 대거 매도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HLB 관련되는 기사들 좀 정리해드리면, 최근에 이제 9월달 에스모 학회 발표 이제 이전에 계속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제 기사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12년 혁신신약 개발 HLB, 본래 이제 HLB가 이제 구명정 만드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제 임상을 제일 처음에 2010년, 11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위암 리보세란 일상 임상을 시작할 때 당시에 그렇게 이렇게 각광을 못 받다가, 이제 임상의 어떤 이제 R&D 어떤 과정들이 이제 발전하면서 주가가 이제 탄력을 받으면서 시장에 정말 뭐 2018년도, 19년도에는 좀 핫했던 어떤 분위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적응증이 간암뿐만 아니라 뭐 선양암, 남성암, 뭐 폐암, 식도암, 여러 이제 인디케이션 확장이 되는데, 사실 이제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들은 자가 면역 질환하고 좀 다르게 이 암이 한 300개 이상의 어떤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고용암도 있고 혈액암도 있는데, 각각의 암의 어떤 부분에서 작용하는 어떤 타켓이라든지 작용 기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암에 이제 어느 정도 적응증에 이제 허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나머지 이제 암에도 이제 확장을 하기 때문에 신약 개발 같은 준하는 어떤 그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암제 개발 관련되는 부분에서 많은 이제 국내에 바이오사들이 이제 도전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HLB도 뭐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은 근데 삼상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어떤 허가를 받기 위해서 많이 좀 도전도 했습니다만, 이런 실패를 하면서 이 1, 2상 정도 어떤 초기 임상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이제 마케팅 능력이라든지 임상의 어떤 경험이 풍부한 이제 빅파마 쪽으로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어떤 경우가 최근에 많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LB는 항서제약과 더불어서 여러 이제 암종의 어떤 적응증에 10여 개국이 넘는 어떤 다국자 국가에서 직접 임상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이제 행보를 해왔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신약 개발하기 위해서 10년 이상의 어떤 시간과 뭐 1조 가까이 어떤 이제 3상까지 한다면 돈이 들어가는데, 1상 정도 하는 데만 한 50억, 100억 정도 들고요. 한 2상 정도 하는 데는 한 2, 300억 정도 들고, 3상 이상이 들어가면 500억, 1000억 이렇게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의 어떤 임상 진행은 상당히 돈도 필요하고 사람의 어떤 인적 자금도 필요한 어떤 부분이 이제 바이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내 바이오 기업이 이런 어떤 자금의 원활한 흐름과 이런 장기간 어떤 하는 어떤 자본시장의 어떤 구조가 되어야 이게 개발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이제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진양근 회장도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거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 결과의 어떤 마지막 단계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이제 위암 때도 그때 막 성공했으면 지금은 어느 정도 안착을 했을 건데,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임상 데이터 그리고 NDA 신청 과정에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이 항서제약의 어떤 이상 관련되는 부분들의 데이터를 인정받아 가지고 삼상을 이제 글로벌 삼상을 허가를 받았던 부분들이 이제 결과가 지금 이제 오고 있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HLB는 퍼스트 인 클래스는 이제 최초 이제 부분입니다. 업계에서.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최초는 아닙니다만 나와 있는 어떤 약물 중에서 가장 최고가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 동급 최강이라고 보는데 이 두 가지 어떤 부분들을 투트랙으로 이제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은 퍼스트 인 클래스는 아닙니다만 지금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 전략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뭐 OS 값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만 그리고 내년도 이제 3월 달까지 이제 최소한 2건 이상의 어떤 NDA 신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빠르면 결과가 좋으면 이제 연말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좋겠죠. 그리고 선약남성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인 클래스 전략으로 지금 데이터가 좋았기 때문에 예, 내부적으로도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선약남성 같은 경우에는 가족 승인 형태로 그 다음에 이제 간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베스트 인 클래스 형태로 만약에 이제 이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내년 상반기나 상반기 이후에 두 개 다 이제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퍼스트 인 클래스하고 베스트 인 클래스 형태의 항암제를 동시에 이제 보유한 국내 기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이제 임상을 통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어떤 제약사의 어떤 도약이 가능해지는 어떤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간암에서 지금 삼상 1차 유효성 지표를 일단 만족했던 올 발표 이후에 신약 승인의 어떤 가능성이 좀 높아져 있는 상태에 6월 달에 선약남성도 아스코에서 발표 때 상당히 이제 반응은 좋았습니다만 그 당시 이제 주가가 오히려 또 내려가는 흐름을 좀 보였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간암 삼상은 2018년 19년도에 이제 항서제약이 이상까지 이제 중국에서 했던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해외에서 이제 이 데이터들을 인정해 주면서 삼성을 바로 이제 허가를 해줄 만큼 데이터가 좋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HLB 입장에서는 이런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좀 단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항서제약과 HLB 보면 항서제약이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은 임상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만족하게 되면 그 중에서 이제 좋은 것들을 뽑아가지고 글로벌 임상을 추진하는 요런 어떤 지금 파트너십 관계를 계속 이제 유지를 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항서제약은 이제 리보세라님 플러스 뭐 단독이든 캄델리주망의 어떤 병용이든 여러 암종에 대해서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100여 개가 넘어가니까요. 아파티닙으로 이제 뭐 하면 거의 한 476개 정도의 스타디 임상 데이터를 클리니컬 트라이얼점에서 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제 이 바이오 쪽에 대해서 많이 지금 면역감염 억제제라든지 이 바이오의 어떤 이제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글로벌 판권을 이제 리보세라님 같은 경우에는 HLB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뭔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협업이 필요한 어떤 상태지요. 그래서 HLB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가장 좀 역동적입니다만 이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양군 회장의 좀 M&A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동안 또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런 어떤 그 M&A 어떤 결과로 최근에 뭐 이뮤노믹이라든지 뭐 베리스모라든지 이런 투자 어떤 회사들의 어떤 이제 파이프라인도 결과들을 이뮤노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초 8월 달에 이제 탑라인 발표가 좀 예상되었습니다만 요게 이제 뭐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로 좀 기대를 하고요. 베리스모는 뭐 초기 단계입니다만 이제 적응증이 확보되지 않은 카티 형태의 기존의 카티보다도 훨씬 개량된 어떤 차세대 카티 형태로 고용암 쪽에 진행하니까 사실 항암제 전 어떤 이제 그 사이클에 대응할 수 있는 뭐 초기의 세포독성 항암제뿐만 아니라 표적 항암제, 면역감문 억제제, 그 다음에 뭐 까티까지 항암제 전문 어떤 기업들 타이틀을 목적으로 이 HLB 웨이만의 어떤 흐름들이 이제 완성이 되는 어떤 단계가 뭐 올해나 내년 정도에 가시가 되겠죠. 그럼 주가도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어떻게 반영해 줄까? 그러면 이제 단서조항은 결국 성공을 해야 됩니다. 최종적인 어떤 허가를 한 개 이상 받아야 이제 다국적 제약사라든지 보통 이제 글로벌 어떤 제약사로 도약을 할 때 하나의 제품이 완벽하게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점프 하면서 이제 M&A를 통해서 가는데요. 그래서 어떤 적용증이든 이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인데 가장 지금 이제 효과적인 부분들은 간암이 데이터가 되게 잘 나오고 이 부분들이 어떤 허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선약남성도 좀 되면서 나머지 이제 이뮤노믹 같은 경우에도 좀 되면 그러면 가장 이제 장기적으로는
HLB의 어떤 기업 가치의 어떤 증가에서 가장 어떤 좋은 구조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계속 나온다고 하는 말은 이제 회사의 어떤 기대감도 높아지고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데이터를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추세적인 이제 기업 가치 어떤 상승이 좀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쟁자들이 조금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키투르다 같은 경우에는 원체 대단한 어떤 약물인데요. 유독 이제 간암 쪽에서는 이제 결과가 뭐 임상의 어떤 그 프로토콜이 실패를 했던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HLB 입장에서는 호재로 반영을 하면서 최근 어떤 주가 흐름이 있었는데요. 결국 키투르다는 이제 뭐 2차 쪽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1차 쪽에 어떤 이제 간암 쪽에서는 이제 진입이 좀 실패가 된 거고요. 지금 이제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2조 정도의 어떤 투자를 해가지고 이 바이진의 그 약물 자체가 이제 결국은 이제 비혈등성 관련되는 부분으로 최근에 어떤 FDA 신약 허가를 받기가 좀 쉽지 않은 어떤 분위기다. 왜냐하면 이제 OS 값의 어떤 대조군 자체가 예전에 이제 그 넥사바기 때문에요. 최근에 이제 그 아바스틴과 이 티센크릭의 어떤 이 OS 값의 어떤 준하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이거는 뭐 간암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제 FDA 승인도 보면 최근에 어떤 이제 허가가 되었던 것에 준하는 어떤 부분들을 비교를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아바스틴 티센트릭에 준하는 어떤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임상 프로토콜이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리보세라닌가 캄넬리주맘이 이제 허가를 받게 되면 베제프 R2의 PD1 조합으로는 최초로 이제 승인 가능성이 있고, 승인이 되면 경제성, 뭐 부작용, 그 다음에 복약 편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좀 더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이제 기존 시장이 어떤 잠식할 수 있는 능력들도 있어 보인다. 그걸 이제 기대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선양남산 관련되는 부분들도 9월 달에 프리 NDA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9월 달은 상당히 좀 기대될 수 있는 퍼스트 인 클래스나 베스트 인 클래스에서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주가가 8월 달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어떻게 이제 반응하는지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이제 차트를 통해서 흐름을 보게 되면요. 뭐 장중 수급을 보게 되면 시장 대비해서 오늘 8월 11일 수급 보면 외국인하고 프로그램 어떤 수급 보면 지금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가에도 그대로 일단은 반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장 초반의 흐름에서는 이제 시장 분위기를 타면서 한 38,000원, 제가 38,000원 가격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 가격이 이제 지금 주가가 올랐었을 때 어떤 저점이 돼야 되는데 여기 저항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요걸 일단은 이제 넘어가서 이제 5만원대 라인, 그게 이제 안착이 되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는데 48,000원이 이제 지지가 되느냐 저항이 되느냐가 단기적으로는 좀 중요한데, 이 부분들의 어떤 시간들이 뭐 길면은 뭐 다음 주 초까지 확정을 하든지 아니면 빨리 이제 5만원대를 넘어가서 안착하는 흐름들이 나와야 되죠. 근데 오늘은 지금 보시면 오전장에는 장중에 46,000원대까지 초반까지 밀렸죠. 그러니까 밑라인에 이제 박스권 밑단이 이제 45,000원이 됐지 않습니까? 45,000원이 밑단 박스권이고 윗단 박스권이 이제 5만원 정도 되어서 이제 그 위로 이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를 이제 터치하고 살짝 요 구간으로 좀 다시 좀 내려왔겠죠. 그래서 이전보다는 이제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만 안 빠져야 되는 가격은 한 48,000원이 이제 지선이 되고 놀고 있어야 주가 흐름에서 단기 흐름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거래량은 또 이제 떨어질 때 거래량이 좀 뭐 좀 줄어서 크게 뭐 이렇게 내려간다든지 이런 건 아닌데요. 지금 ADX 지표는 계속 이제 이 흐름에서는 50선 위에서 일단은 놀고 있고, 외국인 보유 수량이라든지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8월 달에 들어와서는 이제 한 자리 숫자로 좀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재료가 좋다라고 반영하면 공매도 잔고가 있는 물량들은 오히려 이제 쇼커버링이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더할수록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장중에는 프로그램의 어떤 매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옷장에는 자 48,000원이 회복이 되는지 이 흐름들이 이제 주요 포인트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주가 흐름들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문자로 참여 코드 문의하시면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